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분들한테 항상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참지 마세요. 그 다음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그 두 가지입니다. 조금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접근하기 쉽고 저한테 쉽게 접근해서 더 집중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몰두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크게 키우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아마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한 분야에 한눈 팔지 말고 그쪽으로 꼿꼿하게 정진하는 거는 뭐 아마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좀 넓은 시야를 갖고 그런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6개에서 8개는 대학에서 했었고요. 대학은 이제 저 혼자 쓰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제가 수술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제 병원을 갖고 이제 제 마음대로 수술할 수 있어서 매일 뭐 할 수 있어서 한 일주일에 한 10개? 네, 그 정도만 하고 있고 사실은 조금씩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깨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질병이 많은데요. 골절이나 뭐 탈구 이런 게 아니면 사실 급하게 수술할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가 퇴행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고 다른 관절 부위도 비슷하겠지만 퇴행성은 급하게 안 해도 되고 버텨보다가 여러 비수술적 치료 먼저 해보고 이 질병이 나의 일상생활을 크게 방해하거나 불편하게 한다면 그런 것들은 의사와 환자가 잘 조정해가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절 이제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됨에 따라 그 퇴행성 변화가 관절에는 생깁니다. 무릎이나 다른 관절과는 달리 노화 또는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작았던 것이 점점 커지고 안쪽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저희가 이제 수술은 그렇게 원래 해부학적 모양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렇게 해서 봉합술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게 또 너무 오래되다 보면은 땡겨서 꼬매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어른들 말씀하시는 거로 호미를 막을 거를 괜히나 가래로 맞게 되는 더 큰 수술이 되고 모든 병이 그렇지만 초기보다는 중기나 말기로 갈수록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말씀드립니다. 담배가 뭐 우리 이제 정형외과 모든 근골격계 영역에서 나쁜 해악을 끼치는 건 너무 잘 알려져 있고 그걸 또 좀 구체화를 어느 정도 나쁘게 하는지가 사실 중요한데 또 최근에는 이런 일반 담배보다는 전자담배 또 태우시는 분들이 또 많고 또 그거에 대한 또 그것도 마찬가지 좋지 않다는 것을 또 밝히고 싶어서 연구를 해보게 되었는데 전자담배 또한 회전근개 봉합술 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또 밝힐 수 있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있어서 수술을 받게 되는 분들에게 반대쪽 어깨를 또 조사를 해봤더니 반대쪽 어깨에도 비슷한 정도로 진행된 회전근개 파열이 있었습니다. 증상이 있고 없고에 꼭 그거를 믿을 것이 아니라 내 어깨가 이쪽 한쪽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 반대쪽에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거는 3분의 2나 되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쪽 어깨도 검사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족한 저를 저희 스승님이 뽑아주셔서 지난 2009년도부터 교수 생활을 시작해서 돌아보면 수술하고 일하고 논문 쓰고 거의 그렇게 제 모든 역량을 거기다가 쏟아서 나름대로 교수로서 이루고 싶은 것도 이루었고 학문적인 것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런 교수로서의 삶도 좋지만 일하다 보면 이제 재활 같은 것들은 제가 어떤 기관의 어떤 한 구성원으로서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한계도 많이 느끼게 되었고 또 개원해가지고 제가 제 병원을 제 스타일로 조금 더 특히 이제 재활 같은 거는 제가 더 기관에 있을 때보다는 좀 제 마음대로 좀 꾸릴 수가 있어서 그런 니드 같은 게 조금 있었고 좀 걱정도 되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병원에 재활팀이 있는데 사실 대학병원에서는 재활의학과가 따로 있어서요. 그 수술 후 재활을 하기보다는 더 심한 뇌졸중이나 그런 편마비나 마비 환자나 절단 환자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에서는. 근데 사실 이런 그 대학이 아니고 제가 제 병원을 운영하면서 제 수술에 맞출 수 있는 제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재활을 도와주는 팀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환자들이 조금 더 쉽게 대학보다는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모든 대학 병원이 그러하겠지만은 재활학과에서 하는 게 이제 그것도 너무 굉장히 많은 분야를 하고 있는데, 주로 대부분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마비, 뇌졸중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마비나 아니면 절단, 사고로 인해서 그런 크게 장애가 생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형외과에서도 많은 수술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관절 수술은 수술 후에 회복을 거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다른 대학병원도 비슷하겠지만 그거에 아마 똑같이 저랑 한계를 느끼는 교수님들은 똑같을 것 같아요. 물론 저한테 수술을 받고 다른 병원,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수술 환자들을 다른 일반 병원에 보내서 재활치료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도 있지만, 제가 그거 하면서는 이제 제가 아무리 소견서에 잘 써놔도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해서 결과를 나쁘게 할 뻔했던 경우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잘 못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제 병원을 가지고 제 재활팀, 저랑 같이 일하는 재활팀은 제 스타일을 잘 아니까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의대 다니면 이제 여러 과, 다양한 과 실습 돌게 되는데요. 아마 정형외과는 모든 남학생들이 아마 한 번쯤은 하고 싶은 그런 리스트에 올려놓은 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습 돌기 전에 이제 수업을 먼저 듣는데 다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고, 또 실습 돌아보니까 또 이거 정형외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어서 정형외과를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침 친한 친구들도 다, 굉장히 많은 친구들 다 정형외과 다 같이 지원해서 다 같이 수련을 잘 받았습니다. 교수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런 좋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열심히 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의 꿈은 이룬 것 같아요. 제가 내고 싶었던 논문, 받고 싶었던 상, 이런 걸 부끄럽지만 또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받았는데요. 지금은 또 교수로서가 아니라 이제 개원이로서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어떤 큰 기관에 속해 있으면은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아마 다른 교수님들도 똑같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이 재활을 제가 원하는 대로 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너무 많은 과가 있고 엮여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를 도와주는 재활팀이 따로 있어서 수술하고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 장점이라 생각해서, 제 꿈이 있다면 제가 그 교수로서가 아니라 걔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개원을 해서 조금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접근하기 쉽고 저한테 쉽게 접근해서 더 집중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몰두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크게 키우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스트레칭을 꼽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노화가 생기면서 관절 운동 범위가 주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만 최대한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어깨뿐만 아니라 무릎 모든 관절은 노화가 생기면서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고 굳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시간, 긴 시간도 아닐 겁니다. 아마 집에서 하셔도 되고 일하시는 사무실에서 하셔도 되지만 스트레칭 운동을 꼭 양쪽 다, 어깨뿐만 아니라 모든 관절에다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